목에서 들어온 신호인데 뇌에서 인지하기를 머리가 아파. 머리에 온 신호를 잘못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경과 혈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이 좀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편두통에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치료가 지연이 되면서 약간 만성화 위험성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닥터센텀 신경외과 전문의 김성덕입니다. 청주 닥터센텀 신경과 전문의 이영아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두통 중에 경추성 두통과 편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척추 진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목 아픈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게 목 아파서 진료실에 오셨는데 막상 진료 증상에 대한 얘기를 두통을 막 계속하고 계시면 이게 목이 아파서 오신 건지 두통이신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편두통 환자분들도 이렇게 목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저희도 편두통인지 경추성 두통인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통에 대해서 편두통, 경추성 두통 이 두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럼 첫 번째로 편두통이 어떤 건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뇌 안쪽에 신경과 혈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고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지거나 메스꺼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뇌 자체가 민감하게 경고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추성 두통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경추성 두통은 일단 우리가 뇌 신경 자체가 얼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감각 신경도 뇌에 들어오고 목에서 오는 신경도 뇌에 들어오는데 이 신호 자체가 뇌의 같은 부분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같은 부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목에서 들어온 신호인데 뇌에서 인지하기를 머리가 아파. 머리에 온 신호를 잘못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성 두통이 나타나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추성 두통이 되려면 일단 전후 관계가 있어야 돼요. 목이 아픈 이후에 두통이 생겼다. 목 통증이 좋아지니까 두통이 좋아졌다. 또는 목에 주사를 놔줬더니 두통이 좋아졌다. 이런 전후 관계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경추성 두통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목 도수 치료를 받았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다 경추성 두통일까요? 아니면은 편두통도 도수 치료하시고 나서 좋아졌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저도 일단 무조건 경추성 두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도수 치료를 해줬더니 환자가 즉각적으로 두통이 좋아졌고 즉각적으로만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가까이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경추성 두통이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추성 두통이 의심되는 사람한테는 약을 주거나 어떤 주사를 주는 것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도수 치료만 또는 물리 치료만 단독으로 받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그때 확실히 경추성 두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헷갈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으로 이거는 목에서 온 건 아니야, 이건 편두통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편두통 환자에서 상당 부분 이제 목 통증을 동반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목이 아프다고 무조건 경추성이다 하기는 저희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빛이나 소리에 민감하거나 메스꺼움, 발작성 패턴 이런 전형적인 편두통 증상이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경추성보다는 편두통이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두통으로 진료 보고 다른 병원에 진료 보고 오시면 혈류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편두통이에요라고 진단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경추성 두통이란 말이죠. 분명히 목에 디스크에 문제도 있고 확실히 뭔가 느낌은 경추성 두통인데 한번 그렇게 편두통이다라고 진단을 받고 오면 애매할 때가 있는데 이 혈류 속도와의 연관성들이 어떤 건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혈류 속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오셨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하셨구나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혈류 속도를 기반으로 혈관 질환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뇌혈관이 협착이 됐거나 아니면 미세 색전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혈관 연축이 있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뛰어난 검사예요. 근데 이제 편두통 병태 생리를 이제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조 증상이 계속되거나 이제 편두통이 그 편마비를 동반하는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편두통의 제일 중요한 검사는 이제 MRI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혈액 검사나 뭐 뇌파 검사, 뭐 뇌열 초음파, 뭐 안과 검사, 요추천자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편두통 환자 대부분에서 검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아마 아까 얘기하신 환자분도 편두통 진단을 위해서 그 검사를 했다기보다는 다른 질환 배제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검사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기는 해요.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를 만약에 편두통인데 경추성 두통으로 먼저 진단을 해버리고 또는 반대로 경추성 두통인데 편두통으로 진단을 했다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한테 가는 어떤 피해? 피해는 아닌데 진단이 좀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편두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편두통을 경추성으로 이제 오진하게 돼서 만약에 이제 그 편두통 약물을 사용하기 좀 늦어지게 될 테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치료가 지연이 되면서 약간 만성화 위험성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경추성도 그런 위험성이 있을까요? 경추성에서는 사실은 약 먹고 뭘 하지 않아도 목이나 뭐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목 디스크나 목근이 그냥 많이 뭉친 분들은 목근을 많이 풀어주거나 그러면 그냥 좋아지는 부분인데 뭐 그걸로 진단하지 않으면 계속 두통약을 먹고 있어야 되니까 불필요한 약의 복용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요. 불필요한 약의 복용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치료들은 편두통에서는 약물 치료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약물 치료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가 이제 급성기 치료와 이제 예방적 치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급성기 치료에서는 편두통 발작이 시작될 때 통증과 동반 증상을 이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약물 치료로는 트리탄 계열, 아까 말씀하신 트리탄을 주로 쓰고요. 트리탄이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감인 반응을 좀 조절하게 돼서 통증을 완화하게 하는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진통제 계열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뭐 구토나 이제 메스꺼움이 동반된 경우 이제 그런 약을 더 추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방적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두통이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큰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예방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예방 치료 때는 뭐 베타 차단제를 쓰거나 이제 항우울제를 쓰거나 뭐 항경련제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 말고 이제 다른 걸로는 이제 생활 패턴 교정도 좀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게 한다든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든지 카페인을 너무 이제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좀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두통 발생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추성 두통 또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경추성 두통 자체는 그냥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편두통보다는 되게 환자분을 관리하기는 되게 쉬워요. 목에 문제가 있는 거고 목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네. 두통도 해결되고 목에서 나온 통증도 해결되고 하니까 사실은 뭐 어떤 주사 치료, 뭐 아까 얘기한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게 해결 안 되면 결국에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해서 목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치료하면 두통은 짠 하고 났을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명확한 하나의 치료가 되기는 하죠. 네, 오늘은 경추성 두통과 편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외에도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환자분들도 진료실에 올 땐 본인도 A일까 B일까 고민하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